일본에 꼭 방문해야 할 인기 여행지 10곳. 이 여행지들은 일본의 풍부한 문화유산, 자연의 아름다움, 현대적인 매력을 모두 보여주는 곳으로 여행 일정에 꼭 포함시켜야 할 명소들입니다. 1. 도쿄. 일본의 수도 도쿄는 초현대적 도시와 전통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시부야와 신주쿠의 고층 건물과 최신 기술 구역, 아사쿠사의 센소지 같은 역사적인 사찰과 신사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라주쿠의 패션 거리, 긴자의 쇼핑 지구, 신주쿠 교외 내 평온한 정원도 놓치지 마세요. 2. 교토. 일본의 문화적 중심지인 교토는 1000개 이상의 사찰을 자랑합니다. 금각사와 수천 개의 빨간 토리이문으로 유명한 후시미 이나리 신사, 전통 목조 가옥이 늘어선 기온지구, 아름다운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 등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3. 오사카. 거리 음식과 반문화를 자랑하는 오사카는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입니다. 도톤보리의 네온사인과 타코야키를 즐기고 오사카 성에서 일본의 봉건 시대를 느껴보세요. 우메다와 난바 같은 다양한 구역에서는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4. 홋카이도.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겨울 스포츠 애호가들에게 천국 같은 홋카이도는 삿포로 눈축제로 유명합니다. 니세코는 최고의 파우더 스노우로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여름에는 후라노와 BA의 라벤더 밭 풍경이 장관입니다. 5. 히로시마. 역사적으로 중요한 히로시마는 평화기념공원과 박물관을 통해 1945년 원자폭탄 투하의 비극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오늘날 히로시마는 아름다운 거리와 활기찬 문화로 가득합니다. 미야지마 섬에 떠있는 보리로 유명한 이스쿠시마 신사도 꼭 방문해보세요. 6. 나라. 교토 근처에 위치한 고대 도시 나라에는 거대한 청동 불상이 있는 도다이지 사찰이 있습니다. 나라 공원에서는 신성한 사슴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가스가 타이샤 신사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중 하나인 호류지 사찰도 방문해보세요. 7. 오키나와와 남서제도. 오키나와는 열대 기후, 아름다운 해변, 독특한 유큐 문화로 유명합니다. 다이빙과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깨끗한 산호초와 푸른 바다를 자랑합니다. 나하의 슈리성을 탐험하고 케라마제도와 야에야마제도의 깨끗한 해변에서 휴식을 취해보세요. 8. 고야산. 고야산은 진원종 불교의 중심지로 많은 사찰에서 숙박하며 전통 불교 채식 요리를 맛보고 아침 명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쿠노인 묘지의 고대 삼나무와 이끼 덮인 석탑 사이를 걷는 것은 평온함을 느끼게 합니다. 9. 야쿠시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야쿠시마는 고대 삼나무숲으로 유명합니다. 이 섬은 스튜디오 지브리 영화 모노노케 히메의 영감을 받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끼 덮인 숲과 고대 나무들 사이를 하이킹하며 신비로운 자연을 체험해보세요. 10. 다카야마. 일본 알프스에 위치한 다카야마는 에도 시대의 거리와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다카야마 축제는 화려한 축제 수레와 전통 음악으로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인근 시라카와고 마을의 초가집 농가도 함께 방문해보세요. 일본이 사랑하는 왕자, 쇼토쿠 태자. 쇼토쿠 태자는 일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인물이다. 그는 일본 불교의 부흥을 이끌었고 최초의 관료제도인 12관이계제를 만들었으며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17개조의 헌법을 만드는 등 고대 일본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다. 또한 수나라에 견수사 등을 파견하여 일본의 대외 관계를 정립하는 등 일본의 국가체계를 잡아나갔다. 쇼토쿠 태자는 소가 가문 출신으로 574년 요메이 천황의 둘째 황자로 태어났다. 당시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불교를 처음으로 공식 승인했고 일본 내에서는 불교와 함께 건너온 발전된 외국 문명을 배우려는 이가 많았던 시절이었다. 건축기술, 토지를 개량하는 신기술, 의료기술 등이 불교와 함께 일본에 전해졌고 그런 선진 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교를 옹호하던 소가 가문이 새로운 절을 세울 때마다 일본 전역에 돌림병이 도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소가 가문이 불교 옹호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가문이 생겼다. 배불파인 모노노베 가문이었다. 불교를 옹호하는 소가파와 불교를 배척하는 모노노베파는 조정 내에서도 극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비다스 천황의 시대가 끝나고 쇼토쿠 태자의 아버지인 요메이 천황이 즉위하였다. 그러나 그는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리고 황희계승을 둘러싼 암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암투의 장본인은 일본을 숭배하는 신도의 모노노베 모리야와 불교를 숭배하는 소가파의 소가노 우마코였다. 일본의 호족 대부분이 소가파를 응원했다. 그리고 쇼토쿠 태자 역시 소가파의 편에 서서 전투에 나섰다. 이 싸움에서 소가파가 대승을 거두고 모노노베파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다음 천황은 스순 천황이었다. 그러나 스순 천황은 즉위하자마자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천황가에서 천황을 계속 배출하는 것은 신도 사상을 그 사상적 근거로 삼고 있는데
스순왕조 자체가 이 신도 사상을 배척하고 불교를 숭상하는 무리에 의해 세워진 왕조라는 것이 문제였다. 스순 천황의 갈등은 깊어졌다. 그리고 결국 천황의 지위를 고수하기 위해 배불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했다. 그를 천황의 자리에 올려놓은 소갓이 일파에게는 배반행위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이를 용서할 소갓이 일파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천황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막대한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다. 5년 후 스순 천황은 소가노 일파에게 암살당하고 말았다. 그 뒤를 이어 쇼토쿠 태자의 숙모인 스이코 천황이 즉위했다. 그리고 쇼토쿠 태자는 스이코 천황을 도와 섭정을 하게 되었다. 비로소 혼란스러운 전국을 수습할 천황가의 젊은 영웅이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된 것이다. 태자는 우선 12관위 계제를 시행했다. 이는 가문이나 문벌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관리로 등용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제도로 일본 최초의 관료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정착하기 전까지 일본에서는 귀족이나 호족의 자제라면 별다른 능력이 없더라도 관료로 등용될 수 있었다. 이런 불합리함을 극복하고 유능한 관리 채용을 위해 쇼토쿠 태자는 효과적인 12관위 계제를 실시한 것이다. 이 제도로 아무리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도 실력에 의해 얼마든지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쇼토쿠 태자는 또 일본 최초의 헌법인 17개조의 헌법을 제정했다. 이 헌법은 관리들의 마음가짐이나 누구나 지켜야 할 도덕 등을 제정해 놓은 것인데 현대의 헌법과는 성격상 다른 면이 많다. 그러나 제1조인 화합은 고귀하다. 그리고 모든 것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 라는 말은 지금도 자주 인용되고 있다. 그는 또 수나라의 견수사를 파견하는 등 외교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수나라 양제에게 보낸 해 뜨는 나라의 천자가 해지는 나라의 천자에게 고하노라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었다는 국서의 내용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수양제는 이 국서를 보고 크게 노했지만 당시 고구려 정벌로 인해 고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 정벌을 단행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12명의 사신을 보내왔다.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사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동등한 국가로서의 외교 노선을 구축한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화가와 장인, 관료 수십 명을 데려오는 한편 중국의 역법을 채택하고 도로망을 확립했으며 사비를 털어 호류사를 비롯한 많은 불교 사원을 건축했다. 호류사는 607년 나라 근처 이카루가에 세워진 사찰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조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호류사는 고구려에서 건너간 담징이 그린 금당벽화로 인해 더욱 유명한 절이다. 쇼토쿠 태자는 불교 발전에도 큰 몫을 했다. 그는 고구려에서 건너온 해자라는 승려를 통해 불경을 공부했으며 사원의 건축이나 불상의 제조까지 해박한 지식을 갖춘 불교학의 최고 권위자였다. 쇼토쿠 태자는 622년 타계했으며 불교 진흥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사후의 부처로 추앙을 받았다. 쇼토쿠 태자는 스이코 천황 때 섭정으로 있으면서 관리의 지위를 12계급으로 하고 17조의 헌법을 만들어 나라를 바로잡았다. 유교, 불교, 신도 사상을 아우른 스팝 사상의 창안자 겸 실천가였다. 일본의 불교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국가를 편찬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장려하여 아스카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